네, 어제 시험 보느라 힘드셨죠? 기출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요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어제 시험장에서 만났던 2차 과목 전체 난이도 이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던 그 출제 기준표입니다. 그 난이도 배분표였는데 중개사법 극상 문제 개수, 그다음에 공법 공시서법의 이제 극상 문제 개수가 대략 이렇게 배분되어서 이제 1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실제 시험장 느낌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중개사법에서 요 극상 문제의 개수가 좀 적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선생들 평으로는요, 이번에 극상 문제는 중개사법에서 하나였으니까, 자, 우리가 1년 동안 연습했던 그 중개사법의 난이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체급 난이도는 조금 낮았을 거다. 좀 편안하게 푸셨을 거다. 그거 말고는요, 요 공법, 공시제법의 그 연습한 그 문제 유형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모의고사 이제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연습해 오셨던 분들은 시험장에서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내 실력 점수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던 대로 자 찍기 점수 확보하고 자 그래도 요 공법하고 공시대법에서 자 부족한 점수가 나올 수 있으나 그거 큰 문제 없었죠. 요 중개사법에서 요 남아도는 문제로 이렇게 이제 보충하는 방식으로 합격 점수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자, 요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연습했던 게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자, 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 먼저 해보고요. 자, 이거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빈강 테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학생인지를 먼저 짚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백선 파이널 교재 있잖아요. 파이널 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거 없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자, 백선 교재만 집중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뭐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백선에서요. 측량의 종류 쭉 나오는데 분할 측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 측량 없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얹어서 공부한 게 요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 이거는 우리 소유자들이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다. 이것도 중요하다. 요 두 개 정리했습니다. 자, 분할 측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 측량 없다. 자, 1번 다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 틀리는 것은 합병. 이 정도면은 밑에 있는 문제 볼 거 없습니다. 자, 합병.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경우 측량하지 않으니까 1번 정답. 그래서 1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목의 종류 28개 중에서 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우선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 그 다음에 영구적 건축물이 없어도 택지 조성공사만 준공되어도 대. 두 가지였잖아요. 자, 문제.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요.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대다. 이것도 간단했습니다. 영구적 건축물의 종류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뭐 주거, 사무실, 그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 대. 이것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3번 문제는 이제 종합 공부. 자, 종합 공부는 등록상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가격, 권리, 이용 및 규제. 자, 요 표로 공부를 했는데 자, 등록상에 대해서 이제 틀리는 것은인데 1번 종합 공부에는 적성에 대해서 등록한다. 적성이 어디 있습니까? 적성이 없죠. 1번 정답. 자, 요 정도 문제도요. 자, 밑에 전혀 볼 필요가 없는 확실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정답하고 이거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자, 3번도 무난했고 지금 1번, 2번, 3번 별 문제가 없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 면적 계산 방법인데 요것도 우리 백선에서 늘 연습했던 거. 자,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이렇게 산출되었으니까 요거 어떻게 등록하느냐. 928.6까지 등록을 하면 되는데 요 뒤에 0.051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5보다 큰 숫자니까 하나 올려주고 버려야죠. 하나 올려주고. 그래서 928.7 간단한 문제. 요것도 괜찮았고 1, 2, 3, 4 그냥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 요거 조금 헤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보십시오.
개발 정비 지역. 개발 정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토지 이동은 반드시 사업 시행자가 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 완료 신고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이동 신청과 사업 완료 신고는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이 한다. 해놓고 여기 보죠. 요 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발 정비 사업이잖아요. 개발 정비 사업인데 1번은 뭡니까? 제조사 사업. 이거 뭡니까? 제조사 사업 누가 하나요? 제조사 사업 나왔다 하면은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국장. 이 사업 시행자 소관청과는 전혀 무관한 국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1번이 이제 틀린 건데 나머지는 이제 건설, 개발, 이 개발 정비 사업 지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요렇게 문제를 풀었다면은 요거 되게 감각 있게 집중해서 푸신 분이고 요 문제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요 5번은 틀려도 괜찮은 겁니다. 1, 2, 3, 4가 되게 평이한데 하나 틀리는 게 뭐 어때서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분도 있고 맞은 분도 있고 이 백선 교재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5번 문제는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연속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새로 신설된 조문이어서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했거든요. 연속 지적도에서 정리할 게 뭔가요? 연속 지적도는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요 연속 지적도는 이게 그 작은 축척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장부인데 요 오류상 정비만큼은 소관청이 한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소관청은 이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했을 때는 이걸 연속 지적도에 반영한다.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반영하는 작업은 소관청 몫인데 확실한 지문 아닙니까? 아주 확실한 지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번의 소관청, 3번의 시도지사는 왜 틀리나요? 이거 다 국토부 장관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이거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6번은 그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 축척 변경에 대한 얘기. 축척 변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축척 변경에서는 일단은 숫자 암기하면은 정답이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숫자가 주제가 아닌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있었죠. 우선 지적 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발견되면은 지번별 조서에 담아둔다. 요 장부 이름. 두 번째, 청산금의 지급 납부가 완료되면은 돈 문제, 청산금의 지급 납부가 완료되면은 뭐 합니까?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해야죠. 요 내용. 그래서 요건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요 기출문제 잠깐 볼까요? 우리가 늘상 봤던 거. 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소관청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하는 때는 언제냐?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요거.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거꾸로 청산금의 지급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7번 문제. 여러분들이 어제 풀었던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은 했는데 나머지 지문은 문제 없습니다. 4번 보십시오. 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뭐 합니까? 확정 공고한다 그랬잖아요. 확정 공고. 청산금 조서를 여기서 왜 작성합니까? 확정 공고한다 그랬지. 그래서 틀리는 지문은 4번이고 나머지 지문은 평이한 것들입니다. 여기 지번별 조서도 뭔지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 정답.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거는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관한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 틀린 것을 골라봐라.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그리고 자, 이 새로 정한 다음에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면은 새로운 경계점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경계점에 빨간 말뚝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자, 3번 질문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뭐냐?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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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을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 경계점 등록상 맞죠?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이요. 경계점, 경계점 이런 것들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1, 2, 3, 4 늘상 봐왔던 지문이니까 아무 뭐 흠이 없잖아요. 완벽하죠. 틀린 걸 찾는데 1, 2, 3, 4는 연습했던 지문이고 문제가 없으니 5번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5번을 정답으로 찾으면 되는 건데 극상으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자, 이 5번 정답이 연습했던 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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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니 5번은 어딘가 틀렸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도 뭐 괜찮은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극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요거는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 적부 심사 청구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요 시도지사로부터 자, 요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요 60일 안에 자 60일 안에 심의 의결을 하고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결서가 나오면은 시도지사를 주고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주는 겁니다. 요게 출제가 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한다. 그리고 자 시도지사는 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된 거니까 요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답 3번인가요, 이거? 3번. 예. 3번. 그래서 요 9번 문제도요. 그냥 늘상 흔히 보는 평이한 문제였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추지 않으셨을까? 우리 백선 교재 뒤에 숫자 총정리에서 있죠? 늘상 한 3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10번은 뭐 지적 공부 등록상이네요. 뭐. 자, 이 표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1년 동안 공부한 거. 그래서 자, 이 표를 다 공부했다. 자, 면적 이동 사유 공시지가는 자, 토지대장에만 등록하는 내용이다. 다른 데 없다. 뭐 늘상 봐왔던 건데. 자, 문제 보죠. 자, 토지대장하고 공유전 명부에 이제 공통된 등록상이 뭐냐? 다 공통된 등록상인데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에만 있고 자, 요 공유전 명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니은을 빼고요. 기역, 디귿, 리을 요 3개를 골라야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 요 밑에는 좀 보지 마십시오. 요거 이제 그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3개를 고르면 정답인 겁니다. 자, 요런 문제.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통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 11번은 뭡니까? 이거는 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직권 정정 사유 8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되었다. 여기 있네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요.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되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등록상이 잘못 입력되었다. 여기 있고 다 있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되었다. 다 있네요. 모두 직권정정사유입니다. 모두 직권정사유. 그래서 정답 5번. 자, 이 문제도 뭐 우리가 늘상 공부했고요. 기출문제에서도 뭐 발에 채이잖아요. 이런 문제고. 자, 12번 문제. 요거 좀 어려웠나요? 자, 뭘 공부했냐면은 요 적부심사 청구 절차. 그래서 자, 적부심사 청구 절차 흐름도에다가 어떤 걸 입혀서 더 추가했냐면은 숫자요, 날짜. 그래서 30, 60, 30, 7, 90. 아까 요거 출제된 문제 보셨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고 거기다가 추가한 게 뭐냐면은 요 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공부했고 다만 주의할 것은 요거 지적 제조사. 제조사는
그 누구 것도 아니고 누구 겁니까? 국토부 장관 거. 국토부 장관 거. 아까 앞선 문제 풀 때도 요거 이용했잖아요. 지적 제조사는 국토부 장관 겁니다. 이런 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방법도 공부했는데 5일 과반수, 과반수, 5일 과반수, 과반수, 심의 의결상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숫자 총정리해서 백선 교재에서 정리한 다음에 이 문제를 봤다. 자, 옳은 것은 그러면은요. 자, 옳은 것은 하면은 자, 1번, 2번, 3번, 5번 이거 틀린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십시오.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측량 수행자에게 소속 측량 기술자 중 지적 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연습한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1번, 2번, 3번, 5번이 틀리는 지문이니 자, 4번은 옳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까 우리 극상 문제로 하기로 한 문제 8번 문제였나요? 그 문제형과 흡사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것도 극상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12문제 지적법 파트였는데 자, 우리가 백선 교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극상 문제는 자, 2문제로 판단이 되고 요 정답으로 등장한 생소한 지문은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건 극상 문제로 하기로 하죠. 그래서 지적법은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연습한 대로 한 2문제나 3문제 정도가 극상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 출제 유형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13번. 여기부터 이제 등기법. 자, 등기법. 요거는요,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법보다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등기법 자체가. 요거는 이제 공동신청, 단독신청 테마 같은데 우리가 공부한 게 이거죠. 자, 등기법은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신청의 예외도 허용되고 있다. 보십시오. 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수용, 상속, 합병 이런 애들은 의무자가 없으니까 자, 단독 신청하는 등기인 거고 단독 신청 등기 더 많습니다. 뭐 판결에 의한 등기, 말소 등기 중에서 사망, 소재 불명, 혼동. 말소 등기는 원래 공동 말소하는 건데 단독 말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존 등기도 신탁 등기도 변경 등기 중에서 부동산 변경,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다 단독인 겁니다. 자, 유증에 의한 이전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연습했나요? 유증에 의한 이전이든 특정 유증에 의한 이전이든 포괄 유증에 의한 이전이든 간에 공동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번 문제. 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자, 유증에 의한 이전 넣기 1번입니다. 나머지 판결, 승소한 자가 혼자 가죠. 부동산 변경, 건물이 증축되었으니까 건물 주인이 혼자 가죠. 보존 등기 단독 신청했으니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하겠죠. 신탁 등기는 수탁자 김용희가 혼자 가죠. 정답 1번. 자, 14번은 자, 이거 뭡니까 이거? 하필의 제한 사유인데 이거 지적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되는 유일한 출제 테마라고 했잖아요. 양쪽에서 들락날락 다 출제가 되는 이번에는 등기법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하필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용의권 있잖아요. 뭐 이 용의권이 들어있는 땅은 인접토지하고 합병하는 게 문제가 없죠. 주의할 것은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합병할 수 있는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합병할 수 없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저당권, 신탁 합병할 수 없다. 그런데 자, 합병할 수 있는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신탁 등기가 한 개씩 있다. 정리했고 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문제 보죠. 자,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자, 모두 골라봐라. 모두. 그래서 자, 기억에 용의권 등기가 있다? 가능하죠. 두 번째, 공유 지분이 다르다?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등기가 있다? 안 되죠. 리을에 승역지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다? 가능합니다. 여기 자, 승역지는 가능하잖아요. 요역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였고, 자, 요거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수 번호가 동일한 같은 저당권 요 얘기. 자, 같은 저당권, 같은 신탁 등기는 합병할 수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병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기억, 리을, 미음. 기억, 리을, 미음. 정답 4번. 요거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적법에서도 공부했죠? 등기법에서도 공부하고 있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요, 명실상부한 극상. 기본서 어디에도 없고요. 이건 우리나라 기본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기본서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명실상부한 극상. 이건 그냥 넘겨야 되는 겁니다. 요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자, 15번은 그냥 넘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에, 자, 틀리는 것은 했는데,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 민법상 조합 중요하잖아요. 이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절대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은 어떻게 등기합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한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 못 하거든요. 자, 볼게요. 틀리는 것은 이번에 민법상 조합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조합 명의로 끝난 겁니다. 조합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한다. X입니다. 조합원들 합의 등기가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2번 정답. 나머지가 약간 생소한 지문이 있더라도요, 정답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5번 가서 막 201제곱미터, 485제곱미터 이걸로 고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답 2번.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 없다, 등기 못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주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정리했잖아요. 여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이거 정리했는데요. 자, 볼까요? 자, 보십시오. 주등기 하는 등기. 자, 특약 등기, 특약 약정 부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하는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 하는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은 부기한다. 다 부기죠. 그런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정답 5번. 이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다. 옳은 것은 이거는요, 자,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질문들이거든요. 자,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을 기록한다. X. 등기 원인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분할금지 약정 둘이 하죠. 약정을 둘이 하니까 변경 등기도 둘이 하죠. 공동을 하는 거죠. 공동 신청한 등기는 공동으로 변경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니은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디귿 보존 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질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거슬리는 단어 뭔가요? 아니, 토지죠, 토지. 건물, 예, 건물. 그래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이 소유권을 확인받는 사람은요, 건물의 보존 등기만 가능하죠. 유명한 지문.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고, 기억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에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 법원 촉탁으로 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는 직권 보존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직권 보존 사유 맞잖아요. 그래서 요건 맞는 겁니다. 자, 옳은 거 니은, 리을. 정답 3번.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번. 요거는 아주 짤막하니 난이도가 하갔죠? 근데 극상입니다. 이건 뭘 묻냐면요, 이게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의 필요적 기록상을 묻는 문제가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필요적 기록상은 뭐고 임의적 기록상은 뭐고 이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실제 등기부를 직접 봐서 그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 모두를 암기한 사람이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정답은 뭐 3번 같은데 이거는 극상입니다. 한 번도 출제 유형에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문제 유형, 문제집에도요 없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만만해 보이지만은 정답이 안 보이는, 자, 묘한 극상 문제. 19번 넘기고, 자, 20번. 자,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자, 이거요. 뭔지 아시죠? 자, 이거 29조 2호 제가 요 화면 올리면서 여기에서 많게는 4문제도 출제가 된다 했는데 이번엔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가. 그래서 요 공유 지분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 전체 화면에서 어디가 출제가 되었냐? 요 그림에서 2문제가 나온 겁니다.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죠? 공유 지분은 이전 저당권 설정 얼마든지 가능한데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의 보존, 공유 지분의 용의권 설정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 자, 문제 보죠. 틀리는 거. 공유 지분의 용의권 등기 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의 용의권 등기 못 하잖아요. 이거 수학의 구구단 같은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정답 1번이고요. 이 정도면은 밑에 거 볼 거 전혀 없습니다. 1번 정답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21번에 틀리는 것은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못하잖아요. 밀양박씨 종중 전자신청 못한다.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맞고. 자, 2번 공유자 중 한 명은 지분만에 대한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요 지분만에 관한 이전 등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요. 정답이 2번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끝. 이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22번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1번 공유. X잖아요. 합유잖아요. 합유. 그래서 1번 정답 넘어가는 거죠. 23번에 자, 가등기. 가등기에서 있죠. 직권 말소 여부, 신청 말소 방법. 이게 출제 테마라고 했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용의권 설정 가등기에 따른 용의권 설정의 본등기를 할 때 자,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용의권이잖아요. 그래서 용의권 두 개의 용의권이 하나의 건물에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요 용의권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데 그 외의 권리는요. 그 어떤 것도 직권 말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의권은 직권 말소한다. 나머지는 직권 말소 못한다. 요 한 줄 기억했잖아요. 요게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장황하죠? 자,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자, 용의권 설정 가등기에 따른 용의권 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뭘 골라야 됩니까? 용의권을 골라야죠. 용의권. 2번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용의권만 직권 말소한다. 용의권만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요 한 줄 기억하는 겁니다. 한 줄. 자, 그 얘기. 그 다음에 24번은 극상. 요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있죠? 자, 우리 연습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 극상 문제 있죠? 우리 전국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극상 문제인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적중시킨 거 아닙니다. 극상 문제로 보자 그랬거든요. 이거 맞춰서 2.5점 더 올라가서 합격증 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극상 문제로 대법원 예규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요 24번은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자, 전체적으로요. 이제 우리 공간법, 등기법, 세법 요게 이제 한 과목인데 자, 우리가 아까 극상 문제로 넘겼던 것들이 요러합니다. 그래서 요게 8번 문제, 12번 문제. 이게 왜 극상 문제였냐면 정답이 공부했던 지문이 아니어서 생소했을 거다. 그다음에 등기법의 극상 문제는요. 그냥 극상 문제였습니다. 명실상부한 극상 문제. 자, 손댈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극상 문제. 그래서 이 공간법하고 등기법에서 이제 극상 문제로 분류한 거 요 정도 이제 보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세법으로 들어가겠죠. 나머지 극상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에 전국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도요. 자, 요 방식대로 연습을 했거든요. 자, 풀지 못한 문제들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한 번으로 밀어찍기로 한다. 이것도 연습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보통 출제가 되는 이제 극상 문제의 개수는 요 공간법, 지적법은 2~3개, 등기법 3~4개, 세법 4개에서 6개인데 이번에는 이제 공간법 2개로 했고요, 등기법 3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세법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자, 세법이 이번에 조금 까탈스러웠다 하면은요, 우리 공시법이 조금 평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세법도 나는 볼만 했는데 그러면 뭐 이번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험도요. 자, 예외 없이 자, 중개사법은 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자, 과목으로 출제가 되었고 자, 공법 공시세법은 자, 일정 비율 합격자 수 조절 목적으로 출제가 되는 극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라
70점 만점으로 보는 과목으로 정해놓고 시험을 준비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입증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분간은요, 이거저거 잊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